유동열의 안보 전선입니다. 최근에 좀 갑갑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요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중연합당이 지난 2월 27일 창당한 이후에 8월 14일에 전당대회를 했네요. 그런데 위헌정당인 구 통합진보당의 색채가 상당히 좀 스며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23일부터 실시된 민중연합당 당직 선거에서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된 김창한 등 공동대표단 4명 전원이 구 통진당 당원이었고요. 새로 선출된 당직자 129명 중에 아로 조직원 20여 명 등 100여 명이 구 통진당의 핵심인 경기 동부연합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는 구통진당 출신 국회의원이었죠. 김재현, 김미, 이상규 그리고 구속된 이석기의 누나 이경진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8월 말에는 아로 조직원 출신의 홍순석 전 이석기의 수행 비서 뭐 이런 사람도 출소 예정이 돼 있고 11월 예정으로 민중총궐기를 하겠다. 이게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됐으면 그 비슷한 정강 정책을 내세우거나 뭐 이런 정당은 결성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우리 그 2014년 12월 19일 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네.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이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에 의거해서 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규정하고 네.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촉발된 것은 뭐냐면 바로 후속 조치가 안 따랐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가장 강력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결사체이자 단체인 이 정당, 네. 이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켰는데, 자,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의 간판만 내렸지 통진당에서 실적으로 그러한 위헌 활동을 했던 네. 그러한 사람들은 한 명도 처벌이 안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통진당 해산 이후에 우리 애국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통진당의 핵심 당직자 등 이분들을 국가보안법에 방어까지 해당되니까 처벌해달라고 네. 했는데 지금 통진당 해산이 된 지 2년이 다 다가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 놓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통진당이 위헌정당인데 통진당 간판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개별법에 의한 처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바로 도로통진당인 민중연합당을 결성한 거죠. 자, 우리 정당법 40조에 보면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또 일치하는 이러한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을 창당할 수 없도록 했는데 네. 민중연합당은 교묘하게 통진당의 기본 정강을 갖다가 다 이들이 빼가지고 정당을 결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법 40조를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또 정당법 41조에는 유사명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인데 이건 민중연합당이니까 네. 명칭의 유사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정당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게 뭐냐면 통진당 해산 이후에 우리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통진당의 전체 당원은 안 되지만은 핵심 당직자들을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에 의해서 네. 사후처리를 했으면은 이렇게 제2, 제3의 통진당 유사정당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그 민중연합당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민중연합당을 통합진보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모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인적 구성이 이렇게 그쪽에 비슷하니까. 이제 정강정책이라든지 네. 유사명칭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통합
그 민중연합당의 네. 핵심 간부들 또 이번에 지난 그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한 60여 명의 그 출마자들을 보게 되면 한 92%인가가 통진당 출신입니다. 그 통진당 네. 출신이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통진당하고 거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 때도 지금 나와 있지만은 아로 출신 이 아로는 그 통합진보당 그 경기도당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네. 애들이 이제 지하에서 아로를 만든 건데 아로 활동을 한 건데 이 아로 구성원이 또 그대로 이번에 지금 민중연합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당직자로 선출이 그렇죠. 됐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민중연합당이 바로 제2의 통진당이라는 이러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식품위생법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식당 문을 닫으라고 그랬는데 사장, 조리사, 종업원 다 똑같은데 간판만 바꿔 달고 영업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음식 좋은 계속 파는 비유입니다. 거죠. 정말 그거죠. 그럼 이 국가 사회적으로 이들이 미치는 폐악은 네. 참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민중연합당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은 민중연합당의 주요 그 핵심 인사나 구성 성무로 볼 때 통진당의 잔당 세력이 다시 민중연합당으로 해체 모양은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뭐냐면 정당법을 그 개정을 해서 해산된 그 정당의 네. 당원들 이 제2의 정당에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또 당직자로 있을 때는 이 정당은 네. 그 대체 정당으로 간주한다는 뭐 이런 조항이라든지 또는 해산된 정당의 당원은 총선이라든지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정당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을 유토했던 위원정당의 잔존 세력이 다시 활동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어렵게 결정한 그 위원정당의 네. 그 취지가 부식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대책은 뭐냐면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통합진보당 이 잔당 세력 특히 전체 당원은 아니지만은 핵심 당직자에 대한 사보트리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뢰에 겁을 먹었는지 정말 안타깝게도 한 명도 처벌이 안 받았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깊이 자성을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 뜻 있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보세요. 독일의 그 사회주의 제국당이라든지 독일 공산당 같은 경우는 해산된 이후에 독일 공산당 핵심 당직자들을 포함한 15만 명 넘게 조사를 받았어요. 헌법 수호청이 있죠. 뭐 헌법보호청과 별도 없이 네. 그 독일 법에 의해서 조사를 했고 네. 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잔존 세력을 철저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제거를 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왜 이런지 기껏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년 넘게 열심히 법안을 검토해서 소위 그 8대 위원장당으로 1로. 네. 위원장당으로 결정을 내리고 해산을 시켜놨는데 그 밑에서 못 받쳐줘 가지고 이들 세력이 다시 활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그 직무유기입니다. 빨리 제도적으로 또 현재 제도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핵심 당직자라도 처벌이 해야지 앞으로 제2, 제3의 통진당 같은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이런 그 단초가 될 것이다. 만약 이걸 우리가 소리한다면 네. 앞으로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제2, 제3의 통진당 같은 위원정당을 결정해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우회 창당 이런 게 면죄부만 가능한 주는 거죠. 네. 예.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춘천이 지역구죠. 2013년 9월에 19대 국회입니다. 이번 국회가 아니고 해산정당 소속원 출마 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또 2013년 5월 한참 전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그 범죄단체 해산법, 그러니까 이적단체 등으로 판결이 되면은 강제 해산이 가능한 이 법안인데 이 법안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가 되면서 폐기가 됐습니다. 자동 폐기됐습니다. 발의돼서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다가 그냥 자동 폐기됐어요. 근데 좀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그때는 그래도 이 발의할 당시에는 네. 그래도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대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네.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다수당일 때도 이러한 법을 통과를 못 시켜서 국회법상 그 네. 이른바 선진화 조항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니까 법 제정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 보완이라는 게 보완되기가 거의 현실적으로 현실로 상당히 불가능,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통진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됐습니다만 구통진당 출신 무려 60여 명이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고요. 했죠. 또 김종훈, 윤종호 두 명이 당선됐죠. 무소속으로 당선이 예, 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직무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그 사법당국에서는 검찰, 경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무이다. 지금 직무유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적으로는 해산정당의 국고보조금과 자녀 재산 환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법안이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예. 하네요. 그래서 구통진당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돈이 76억여 원이 있었는데 그때 뭐 통장에 거의 뭐 만 원인가 남기고 다 빼갔죠. 1억 2천여만 원만 환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4억 8천만 원의 미수금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사태가 반대 그 앞으로 네. 그 제도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미입해서 보완할 사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보완이 아까 말했다시피 네. 그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는 이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되는 제도적 보완만 외치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지금 현 상태에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우리는 합법적으로 해야 되죠 당연히 네. 합법적인 수단을 우리가 다 찾아내서 그 이러한 세력들을 응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규정하기를 폭력혁명에 의거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제2조에 나와 있는 명시된 방어과 단체가 되는 겁니다. 방어과 단체는 크게 구성 요건이 세 가지예요. 예? 첫째 구성 요건은 뭐냐면 국가 변란을 협치해야 됩니다. 네.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정당이나 단체로서 그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춰야 돼요.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는 국내의 결사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통합진보당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획책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를 근거한 자유민주 체제를 폭력으로 되엎어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 변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상 반과 단체 구성 요건이 충분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진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국가보안법상 반과 단체 구성 가입제를 적용해서 사법 처리를 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있고 더 재밌는 것은 그 통합 그 진보당 위원장 해산 결정문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신. 네. 이 소수 의견을 낸 한 분의 재판관께서 어떻게 소수 의견을 전개하냐면 그게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통진당을 위원장당으로 한다면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상 방어과 단체가 되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통진당 전체 당원들까지도 다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네. 이러한 문제가 투여되니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통진당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석시키면 안 된다. 네. 그분이 그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도 통진당이 위원장당으로 판결나면은 당연히 법적 조치가 따라야 네, 한다고 방고 단체라고 전제를 한 어필했어요. 거네요. 그렇게 네. 친절하게 법 해석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난 이걸 좀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지만은 그걸 공개할 수 없지만은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사법적으로 단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검찰은 안 되고요. 검찰 자체로서는 이런 법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 그 대통령 국가의 최고의 그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범국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애국 진영에서 정말 강력히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진당 그 핵심 당직자들 전체 당원을 처벌하기 굉장히 힘들죠. 핵심 당직자만이라도 상징적으로 처벌해서 이 대한민국 헌법의 위험을 갖춰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통합진보당과 민중연합당 사이에 인적인 연계가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3억 뭐 한 7, 8천만 원 정도 이 돈이 혹시나 구통진당으로부터 민중연합당으로 흘러간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사실관계가 아직 뭐 분명하지 입증이 된건 않으면 우리가 아니니까. 네. 더 큰 게 있는데 이게 사실관계 확인 안 되는 상황을 갖다 괜히 말해가지고 네. 우리 본질이 흐질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 사법동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추적을 해서 자금 추적을 해가지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대로 집행이 돼서 정말 남은 74억이 정말 다 집행이 끝난 것인지를 봐야 될 겁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왜 했는가?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과 구통진당 및 현행 민중연합당 사이에 연계관계가 있는가, 인적 구성원들은 과연 비슷한가,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과연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유동열의 안보 전선을 잘 시청해 주시는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열의 안보 전선이 주로 이제 안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희망 섞인 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고 희망 섞인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안보적 위기 상황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를 또 우리 내부의 안보의 세력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주제가 되고 저도 좀 웃으면서 좀 이런 예. 대답 나누고 싶은데 저도 인상을 써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이 다음 홍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고 네.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